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 내비게이션 정한입니다. 지금까지 이 창의성 파트에 대해서 12강에 걸쳐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그간의 얘기를 종합하여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창의성 파트에서는 인성과 학습의 조화로운 함양이 가능하다. 그 조화로운 함양을 통해 문제 해결을 그리고 궁극적으로 창의 역량을 키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창의성 신장에 대해서 뇌 특성과 연결하여 다양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종합편으로 몇 가지 제언을 드리는 것으로 창의성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자신이 배우거나 경험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깨달은 것을 정해 꾸준히 실천하여 습관으로 만들어야만 창의성 신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배우고 경험한 것을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 인성이라는 그릇 안에서 숙성을 했을 때 창의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을 목표를 구현해가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태도와 양식은 인성으로 구현이 되고,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면 학습이 긍정적으로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그래서 문제 해결 과정에서 틀을 형성한 것은 인성, 실제로 내용물을 결합과 개선과 가공, 창조 등으로 해서 활용했다면은 학습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개는 별도 과정이 아니고 인성과 합성이 하나의 과정을 거쳐 숙성을 거쳐서 해결이라는 맥으로 나오는 겁니다. 해결의 맥으로 나온 것은 당연히 창의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 교육 시 인성과 학습을 구분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의 가치 실현의 관점에서 중요한 덕목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신장을 해야 됩니다. 학습과 인성은 별개가 아니라는 얘기를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결국에 인성은 하나의 목적입니다. 인성의 가치 실현이기 때문에 가치 실현의 수단으로서 지식과 정보를 완전한 자기 지식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활용하는 거죠. 따라서 교과활동이든 비교과활동 관계없이 항상 도전하고 인내하면서 끝없이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반복 훈련하면서 자신의 한계에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내 과정에서 깨달은 것을 남과 나누고 항상 감사와 겸손할 줄 알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많이 생각하고 이를 제시하고 거리낌 없이 제시하고 남의 의견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으며 남에 대한 아이들을 잘 결합하고 그걸 통해서 개선을 통한 제3의 생각들을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얘기는 앞서 얘기했던 오스본이 주창한 브레인스토밍 기법의 4대 기법입니다. 질보다는 양, 그래서 비판 금지, 자유스러운 의사표시, 결합과 개선 이런 것들도 가정교육 과정에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방금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교사나 학부모들은 가능하면 허용적 분위기를 조성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허용적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됩니다. 자유스럽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생각을 하고 이를 표현하면서 상상의 나라를 펼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식들을 활용할 수 있고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이 허용적 분위기가 됐을 때 그리고 지지와 지원과 인정, 칭찬 등의 긍정적 분위기가 절대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올바른 인성함양이든 또 탄탄한 자기 주도적 학습력이든 이 문제 해결력이든 다 적용되는 근본적인 사항입니다. 다음에 5번째는 앞서서 공부를 했던 다양한 어떻게 하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할 때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신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3가지의 3대 기본 요소에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었습니다.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쌓아 완벽하니 무수한 반복을 통해서 자기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교과 지식을 시험에만 활용하고 폐기해버리는데 실제로는 교과 지식이야말로 창의성의 원천이 되어 다양한 결합과 가공과 그것의 숙성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콘텐츠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쌓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하고 두 번째는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한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겠다는 내적 동기가 뚜렷해야 됩니다. 내적 동기는 아무리 내용이 어렵더라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해결하고 싶다. 그리고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그러한 동기가 내적 동기입니다. 이러한 내적 동기가 있으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가면서 창의성은 신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를 늘 뚜렷하게 하는 것. 이 동기는 결국에 인생의 자신의 꿈과 비전과 목표에 해당될 그 부분이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생생하면 생생할수록 동기가 더 강하게 발현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창의성 신장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같이 많은 지식과 경험과 강력한 내적 동기가 주축이 되지만 그것을 돕기 위한 스킬을 습득하여 실천하는 것이 매우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스킬에는 브레인스토밍과 강제 연결법 같은 그런 것들이 있다고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첫째, 지식과 경험을 융합하고 거기에 상상력을 가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결국에 많은 훈련 속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이 스킬 속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기법이 가장 적용이 쉽고 또한 중요한 포인트가 되습니다. 두 번째는 강제 연결법을 비롯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스킬을 활용하여 많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거리낌 없이 내고 남의 아이디어를 들으면서 결합과 개성과 같은 무임승차를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한 그것이 허용된 분위기가 됐을 때 우리는 사고력이나 창의성이 신장된다 라고 말할 수
창의성 신장에 대해서 제안을 얘기했습니다. 앞부분에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만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창의성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자기 자신에게 처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 자체를 창의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창의성은 튼튼한 인성이라는 이런 그릇과 그 안에 들어온 다양한 콘텐츠에 해당되는 교과 지식이나 비교과 지식 혹은 경험, 그리고 주변에 들리는 다양한 홍수처럼 많은 정보들을, 자기의 필요한 정보들을 뇌에서 기억하고 그것들을 필요시에 늘 끄집어내서 활용해서 유사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정보를 동원해서 정보들을 연결해 보는 것이 창의성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잘 활용되지 않는, 서로 연결되지 않는 그런 시냅스들이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생각들이 나오면서 그 문제 해결의 단초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튼튼한 인성과 그 정보들의 충분한 숙성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라는 얘기로 종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성과 학습을 동시에 추진을 하며 그러한 것들의 끊임없는 기본 지식화, 그리고 활용, 그리고 자신감과 또한 주변의 허용이라는 분위기가 연결되고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왔을 때 자기 자신의 생각도 않는 무궁무진한 무서운 잠재 능력이 발현되는 겁니다. 그게 창의성이고, 그러한 경험을 한 번이라도 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역할이 부모님의 역할이고 선생님의 역할입니다. 지금까지 창의성 편을 1시간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5시간에 걸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학부모들이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